네, 안녕하세요. 징계수 시간이 돌아왔고요. 어, 오늘까지 해서 그 벡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끝내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라인 인테그랄 관련된 내용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은 조금 뭐 다른 분들이 조금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일단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 잠깐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근데 저번 주까지는 조금 여유가 없어서, 뭐 문제도 올린다고 해놓고 못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DK 선생님이 올려주셔가지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문제는 다 풀었는데, 저번 주랑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어서, 일단 뭐 문제풀이 자체는 수월하게 한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뭐 문제 열심히 풀어보고 하는 중인데요. 그 외적이라든지 뭐그 행렬로 선형 연립방정식 푸는 거라든지 중간에 뭐 계산 실수도 자주 나오는 것 같고 뭐 속도도 많이 빨리 안 붙는 것 같아서 좀 이걸 연습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심정으로 계속 좀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좀 바빴어요. 오늘까지 갑자기 출장이 좀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근데 다행히 문제가 지난주에 좀 애를 먹어서 그런지 이번 주에 좀 문제가 좀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DK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그러면 먼저 가볼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첫 번째 문제는 약간 증명해보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여서 약간 얘는 좀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렸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보기로는. 먼저 그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U가 0벡터가 아니고 그 두 개 임의의 벡터가 있을 때 그 임의의 벡터랑 U랑 외적한 값이 서로 같고 그 내적한 값도 서로 같으면 그 두 개의 벡터가 같은 것이겠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먼저 처음에 생각해 보기로는 그 외적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 U에 대해서 V와 W는 모두 U와 수직한 같은 평면 내에, 잠시만요. 음, 혹시 이게 저번 주에 했던 거 아닌가요? 요 문제도 같이 올렸었는데, 아, 그런가요? 요건 스킵할까요? 아니요, 그냥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두 개가 같은 평면 내에 놓여져 있을 것이라는 거는 외적 조건으로 그 생각을 해냈고 요거 이외에도 두 벡터가 U와 이루는 각도가 그 180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 외적했을 때 방향이 위에서 밑으로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요게 같아 그 각도가 이 안으로 나와야 된다. 요런 것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내적 조건을 활용했을 때는 그 내적에 사용되는 코사인 함수가 0에서 180 까지는 그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인한 그 평행 사변형의 크기 조건과 각도 조건 요게 두 개가 픽스가 되기 때문에 크기가 두 개의 벡터가 같아질 것이라는 요런 생각까지 해 봤는데 요거를 그 수식적으로 어떻게 보여야 될지 생각을 해 봤는데 잘 쉽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냥 단순히 식전개만으로도 이거를 쉽게 보일 수 있더라고요. 찾아본 결과로는 지금 벡터 두 개 외적했을 때 같다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외적이 넘 어 한쪽으로 넘겨서 그 분배 법칙이 외적에도 만족하기 때문에 요거를 요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 주면 U랑 V-W가 그 0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벡터가 평행하거나 아니면 U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V-W가 0을 만족해야 된다는 요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내적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넘겨서 분배 법 분배 법칙이 적용되니까 묶어 주면 얘 또한
내적은 그 90도가 되었을 때 0이기 때문에 V-W와 U가 수직이 되거나 또는 V-W가 0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음, 만약에 W가 V랑 다르다고 하면 요거 중간에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되던 조건 중에 V-W가 0, 요 조건을 둘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두 벡터가 평행하면서 수직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요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서 모순이기 때문에 W랑 V랑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요것도 분별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가 바로 안 떠올라서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면 좀 쉽게 떠올릴 수 있을지 요것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음 평면 간에 그 이루는 각도를 묻는 문제가 43, 40, 44, 43, 44번 문제였는데요. 요거 역시 그 평면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어 평면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그 아니구나. 잠시만요. 요거 넓이구나. 요 벡터가 3 개가 주어져 있 벡터가 3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요 점 3 개가 이루는 삼각형의 크기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요거를 3 개를 가지고 AB 벡터 하나를 만들어 주고 AC 벡터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두 벡터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2분의 1 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44 번도 푸는 방식은 똑같았고요. 48 번이 48 번이 그 세 벡터 포인트가 4 개가 주어졌을 때 그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요거 역시 그 한 점이 0, 0, 0이기 때문에 요 3개 벡터 간에 두 벡터를 외적한 다음에 한 벡터를 내적했을 때 평행 육면체가 나온다는 것을 이미 저번 시간을 통해 알 수 있었고 그 외에도 그냥 그 3 x 3 행렬에 집어넣은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해도 그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디터미넌트 구했더니 5가 나와서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5다. 이런 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3 x 3 디터미넌트를 통해서 아, 아, 그 XY 평면 내에 벡터가 3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요 벡터 끝점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3 x 3 행렬의 디터미넌트 형태로 구해 보라. 요게 문제였는데요. 위에서 썼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벡터 두 개를 그 점 3 개가 주어져 있을 때 A부터 B까지, A부터 C까지 하는 벡터를 두 개를 만들어서 요거 이 벡터와 0, 0, 1 이라는 벡터를 높이를 가지는 벡터를 곱해 주게 되면 그 높이가 1 이므로 그 너비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평행 육면체의 부피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해 줘야 어 요거 맞나요? 2분의 1 맞네요. 2분의 1을 해 줘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AB, AC, H 요거 3 개로 이루어진 3 x 3 매트릭스를 구하면 요게 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그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요거는 부호가 생각해 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부호가 음수가 안 나오고 넓이를 바로 나타낼 수 있을지 요거는 좀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적어 놨습니다. 혹시 그냥 어차피 부피 나올 거 아니까 절대값 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에서 그 3 x 3 디터미넌트 포뮬러를 구하라고 했는데 절대값까지 포함해도 될지 그런 음, 식으로 생각이 들어 가지고 딱 디터미넌트만으로 딱 삼각형 부피를 좀 예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그냥 기하 H 수법으로 네. H에 그냥
앞에 요거 A, B, 뭐 C 이런 거 집어넣어서 그냥 사인 그런 거를 펑션으로 해서 부호 결정해 주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좀 음, 지저분할 것 같아 가지고 뭔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을 방법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해 가지고 좀 적어 놔 봤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만약에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좀 그려볼 것 같아요. 그 각도 때문에 부호가 저렇게 되는 건데,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각도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려보고 나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세 어, 개의 디터미넌트 집어넣는 행렬이 그냥 유 두 개가 0 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요거 2 by 2 에다가 요거 곱한 형식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뭐 부호 뭐 살짝 조정해 주면 될 것 같긴 한데 뭐라 딱 떠오르는 게 없어 가지고 일단 스킵을 했습니다. 그 외에 평면 간의 각도 구하는 문제는 그 노멀 벡 각 평면에 나타내는 노멀 벡터의 각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게 방법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굳이 편할지는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그 디터미넌트 저 외적 방향인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벡터 그 디터미넌트 구하는 그 안쪽에 벡터 순서를 각이 작은 거에서 오른쪽으로 놓으면 결과가 플러스가 나오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에서 지금 2x2니까 X축에서 세타가 작은 거를 먼저 놓고 큰 거를 각이 더 벌어져 있는 놈을 오른쪽에다 놓으면 그러면 되긴 할 텐데 플러스가 나오게 하는 뭐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할 텐데 그게 더 귀찮긴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여기 디터미넌트에다가 절대값 세우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긴 한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3 바이 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형태로 배트라 했으니까 이게 뭐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그 두 개 내적 그 구하는 공식이 두 개의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했을 때 내적이 나오기 때문에 각 평면 두 개의 노멀 벡터 간의 각도 역시 음 두 벡터의 내적과 각 그 크기를 나눠서 내적의 크기를 나눠 주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 코 그 코사인 세타로 나온 값이 2 분의 루트 2 이어서 그 이루는 값이 45 도가 나왔다. 요런 문제고 48 번도 동일하게 문제를 풀었을 때 90 도가 나왔습니다. 음. 아. 요 58 번 57 번 8번 문제는 그 이전 시간에 프로블럼 2 에서 중간에 썼던 중간에 사용했던 방법들이 그대로 사용되어서 좀 쉽게 푸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개 평면 간의 두 평면이 접하는 교선을 구하라는 문제였는데요. 평면 두 개가 있을 때 두 평면의 그 노멀 벡터를 외적했을 때 나오는 방향이 교선의 그 방향 벡터가 되고 그 교선이 가지는 포인트의 경우에는 두 평면을 나타내는 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 주게 되면 그 만나는 점에 해당하는 게 연립 방정식의 해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다가 플러스 방향 벡터를 해 주게 되면 음 교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58 번은 그 방금 얘기했던 대로 문제를 쭉 풀어 보니깐 약간 식이 좀 더럽게 계산이 좀 더럽게 나왔는데요. 요것도 좀 음 포지션 점의 위치는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t를 조정해서 좀 위치를 바꿔 봤더니 100도 사실 인터섹트 포인트여서 그냥 100 플러스 그 방향 벡터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다. 요런 내용입니다. 61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 역시 그 3 차원 공간 내에서 선들이 이루는 관계 위치 관계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라인 2와 라인 3의 경우에는 방향 벡터가 같기 때문에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거나 아니면 한 개를 그 스케일링 해 봤을 때 겹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 인터섹션 포인트는 없고 패러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 번과 3 번, 1 번과 2번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 평면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음 음 인터섹 인터섹션 교차점이 있는지 없는지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확인해 봐서 교차점이 있다고 나온 1과 2의 경우에는 교차점이 연립 방정식 해로서 5, 3, 1, 2 교차점인 것을 알게 되었고 1 번, 3번 라인 1 번과 라인 3번 같은 경우에는 연립 방정식을 쭉 풀어 봤을 때 그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했을 때 마지막이 0, 0, 1이 나와서 그 T 음 방향 벡터의 스케일링 팩터 두 개가 둘 다 0 인데 1이 튀어나오는 요런 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1과 3의 경우에는 두 개가 꼬여 있다, 스큐 되어 있다 요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 그 연습 문제 하나를 추가로 풀어 봤는데 요거는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좀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코멘트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서요. 저는 앞부분은 못 보고 그 뒤 두 번째 올려주신 문제만 봤거든요. 그래서 47번, 48번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평면에 법선 벡터가 1, 1 빵이고 그리고 얘가 2, 1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내적을 활용을 해가지고 코사인 값을 구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내적을 해보면 3이 나오고 밑에는 크기니까 얘가 루트 2, 얘가 3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약분을 하니까 루트 2분의 1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도가 4분의 파이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45도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8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내적을 활용을 해서 위에는 내적을 하니까 분자가 0이 돼버려서 분모와 상관없이 그냥 0이 돼버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도는 2분의 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90도인 거죠. 90도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7번에서 58번인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그냥 첫 번째 나온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이라는 식하고 x 더하기 y는 2라는 식을 얘를 1번, 2번 식으로 놓고 그래서 이제 2번 식을 1번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어차피 x 더하기 y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z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럼 z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2번 식에서 y를 x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y가 2-x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x를 t로 잡았을 때 y가 2-t 그리고 z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매개변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저희가 선형대수를 배웠으니까 선형대수를 조금 활용을 해서 행렬 그 뭐죠? 그거 그 로리드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합 행렬을 만든 후에 리듀스를 해서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얘가 이제 그 뭐죠? 잠시만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였죠? 어, 무슨 스페이스였지? 무슨 스페이스였죠? 도와주세요. 어떤 거요? 아, 콜럼 잠깐만, 스페이스? 잠깐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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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까요? 로우리듀스, 로우리듀스 하면 이렇게 딱 해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무슨 스페이스라고 했죠? 널? 아, 맞아. 널 스페이스, 맞아요. 널 스페이스. 아니, 이게 왜 기억, 네, 지금 요새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널 스페이스를 이제 구해보면, 얘가 이제 그 x 더하기 y가 2니까 그걸 통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58번은 그냥 연립해가지고 풀었는데요. z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x가 7y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얻었고 그래서 저는 y를 t로 놨어요. y를 t로 놓으니까 x는 요거 잘못 썼네요. 7t가 아니고 여기 7t죠. 7t 더하기 네, 7t 더하기 1이 되고 그럼 이제 x가 7t 더하기 1이니까 둘 중에 하나에다가 밑에다가 대입을 했거든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y와 z의 관계를 구해보니까 상수가 없어지고 z가 2분의 15y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7t 더하기 1, y는 t, z는 2분의 15t 이런 식으로 해서 1,0,0 지나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방향 벡터가 7, 1, 2분의 15인데 여기다가 그냥 2를 곱해버리면 되니까 아까 그 DK 선생님 하셨던 것 같이 14, 2, 15가 확 나오는 것도 이렇게 요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61번인데요. L1, L2, L3라는 직선이 세 개가 있어서 이 세 개의 위치 관계를 그 판단을 해라라는 문제인데 저는 딱 보기에 이제 4S, 2S, 4S, L2가 지금 4S, 2S, 4S고 L3가 2R, R, 2R이라서 그래서 얘네가 이제 방향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L2와 L3를 먼저 판단을 해봤어요. L2, L3는 그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S가 0일 때 S가 0일 때랑 R이 0일 때 보면 그게 아니고 요렇게 두 개가 같을 때 그리고 요렇게 두 개가 같을 때 연립을 해보면 S와 R이 나오는데 근데 그걸 이제 저기 계산을 해놓고 지웠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여기는 계산 결과가 없는데 요렇게 두 개 같을 때랑 요렇게 두 개 같을 때 S랑 R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 식이 안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L1과 L2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L1과 L2를 비교를 할 때는 X와 Y가 같을 때 연립을 해보니까 T가 1, S가 1이 나오더라고요. T가 1, S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T에다가 1 넣고 S에다가 1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Z가 L1에서 1 나오고 L2에서도 1 나와서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 포인트는 T가 1이고 S가 1일 때 각각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1 대입하면 5고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3이고 여기다 1 대입하면 1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5,3,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1과 L3도 방금 이제 L1, L2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네들이 같을 때와 얘네들이 같을 때를 연립을 해서 T와 R이 각각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거를 다시 얘한테 대입을 했을 때 L1에서는 1이 나오고 L2에서는 0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 벡터가 지금 평행하지도 않죠. 이렇게 방향 벡터가 얘는 2, 4,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얘는 2, 1, 2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평행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서 얘가 꼬인이치, 그러니까 스큐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연립 방정식 그냥 생으로 푸는 게 더 빠르던가요? 그냥 연립, 저는 연립 이거 풀어야 되는 문제 나오면 그냥 행렬로 해서 그냥 했는데 그냥 행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연립 방정식 풀기 귀찮아서 이거 그냥 챗GPT한테 방정식 주고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잘 풀어주더라고요. 음, 네, 연립 방정식 매트릭스 연산 그 뭐냐 칼큘레이터 괜찮은 거 있던데 그거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네네 그 네, 그것도 방정식 풀 때나 뭐 귀찮을 때 막 행렬 분해 이런 것도 잘 해줘가지고 뭐 가끔 필요할 때 잘 사용하고. 그 선형대서 할 때 네, 로우 리듀스나 이런 걸 할 때 그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으니까. 가끔 귀찮으면 저는 챗GPT한테 해가지고 코드를 짜서 했었거든요. 음, 징계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그 혹시 보시면 거기 이제 저희 코드 짜가지고 한 게 있어요. 파이썬으로. 음. 그거 이제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코드를 좀 짰는데 그걸로 해도 네 괜찮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GPT가 그 문제 수학 문제 풀어달라 했을 때 뭐 논리는 뭐 어느 정도 맞게 따라가는데 중간에 숫자에서 막 삐꾸 나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아, 약간 그래요? 네네 그냥 논리는 쭉 읽어보면 맞는데 중간에 숫자를 계산을 이상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씩 아, 있어가지고 그냥 아, 이거 매트릭스 칼큘레이터 지금 채팅에 올렸는데 이거 그냥 사이트에서 계산한 게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그런 용도로 또 자주 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제가 했을 때는 딱히 틀린 건 없었는데, 근데 요새 없어졌어요. 네, 네, 오 가면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음, 그 요새 심지어 무료 버전도 에러를 거의가 아니라 에러 본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일단, 네, 감사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약간 그런, 네, 혹시, 그 네, 문제 한 개 더 보너스로 좀 풀어봤는데 그거 생각 괜찮으시면 지금 제가 공유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잘 공유를 봤습니다.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 문제가 저는 뭐냐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해서 문제가 연습 문제가 하나 있길래 그냥 재밌어 보여서 좀 풀어봤고요. 문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 관측자 그 컴퓨터 그 그래픽스를 할 때 그 만약에 그 뭐라 해야 되지? 3D 오브젝트가 있을 때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려면 2D 플레인에 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완전 간소화시켜서 만든 문제인 것 같은데요. E가 관측자 시점이고 그 X1, Y1, Z1이라는 포인트가 3차원 공간 내에 주어져 있을 때 요거를 그 ZY 평면이라는 2D 플레인에 뿌리려면 어떤 식으로 포인트가 어디에 찍히게 되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어 요거에서 그 잠시만요. X1, Y1, Z1의 좌표는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그 E라는 관측자는 그 X축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X1, 0, 0 포인트에 있다고 가정을 해서 문 그 P 점을 구해 보면 P가 그 X가 0이라는 요런 조건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Y랑 Z도 P1에 관한 식으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먼저 계산 과정을 살펴보자면 이 P1을 구해보면 P1에서 E 빼면 되니까 요런 결과가 나오고 이 P
또 이 P도 구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 두 개가 그 관측자 시점에서 같은 선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그 투영돼서 2D 플레인에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가 K라는 스케일링 팩터로 인해서 평행하게 놓여 있다고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연립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고요. 첫 번째 식에서 K는 마이너스 x1 빼기 x0 분의 x0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고, 요거를 이 표현법을 사용해서 그 2D 플레인에 찍혀야 되는 점 yz를 표현해 보면 ky1이 y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아까 구했던 k 팩터에다가 k 스케일링 팩터에다가 y1을 곱해주면 요런 점을 얻을 수 있고, z1 점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로는 여기에 파생된 문제인데, 만약에 x1 점이 그 x가 0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냥 2D 평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거는 그냥 여기에 대입해 보면 어 x1이 제로가 되게 되면 그 분모의 마이너스 x 제로와 분자의 마이너스 x 제로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요게 두 개가 다 날아가면서 그 상식적인 결과인 0 y1 z1 그냥 주어진 점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만약에 x1이라는 점이 x1 점이 그 관측자와 같은 x 좌표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요거를 묻는 문제였는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평면 점과 관측자가 180도 위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수형 라인을 그어 보면 절대로 요거 평면에 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에 대입을 해 보면 분모가 0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undefined 그냥 해가 안 나온다, 요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만약에 x 0점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 수형점이 어떻게 되냐. 요것도 그냥 여기에 집어넣어서 대충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 x1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냥 y1과 z1 그냥 주어진 값이 그대로 나올 것 같다. 요런 결론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음,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네? 아까 그냥 문제에 주어져 있던 식을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지금 이 점이 관측자 시점이고, 여기 XY 그 YZ 플레인, 네, YZ 플레인이고 P가 찍혀 있는 점이거든요. P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수영하는 점이 위에 아까 구했던 그 X와 X1에 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K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점이 앞으로 쭉 가게 되면 아예 잘못 뒤에 찍힐 벌써 이쪽으로 가 있구나. 그냥 옆으로 가게 되면 그냥 아예 평면과 맞닿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여기 이런 식으로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이가 계속 뒤로 가게 되면 여기 삼각형의 그 슬로프가 쭉 완만해지기 때문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음, 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원래 그 Z X 값만 0이 된 것처럼 그런 식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벡터의 극한을 약간 적용해서 나오는 문제이네요. 극한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냥 시계에 때려 넣었을 때 대충 비슷해질 것 같아서 그냥 뭐 그런 식으로만 네, 논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사형기야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내용 같아요. 만약에 요게 점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요런 네모로 있으면 그 네모 꼭지점마다 이런 식으로 투영을 했을 때 여기에 네모가 찍히게 될 거잖아요. 2D 네. 평면에. 그거 평면을 연결해 주면 그 3D 물체가 있던 게 2D로 보여지게 되는 실제로 그래픽스에서도 가장 완전 기초에 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전부 포인트마다 계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그 강 선생님 혹시 발표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발표할 거는 일단 빠르게 끝난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공유를 해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오늘은 빠르게 여기서 끝낼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소감 한마디씩 이렇게 나눠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자면 최근에 조금 이제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어, 좀 지나가면 그리고 이제 그 벡터도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제 다른 분들도 또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지난 시간이랑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어서 문제풀이 자체를 어, 힘들지 않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발표하는데도 크게 뭐 무리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도 좀 잘 준비해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아, 네. 그 대부분의 분들이 그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그 채널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학생분들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고, 뭐 저는 뭐 더 바쁘진 않은데 조금 그랬는데 아무튼 잘 따라가겠습니다. 네. 저는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계산 연습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뭐 곡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딴 데에서 미분기하 수설이었나 거기에서 뭐 곡선 길이를 적분하고 뭐 그럴 때 약간 아크 랭스 뭐 이런 거 나올 때 약간 완전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좀 시간을 들여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레코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